집값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는데 이를 막을 제도는 실효성이 적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주인은 이달 초 전세 세입자 2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가구당 2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저희 이제 아내도 20살 때부터 같이 돈을 모았던 금액이고 지금 대출도 끼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하면 진짜 절망스럽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6천억 원을 넘었고 올 들어 8월 말 기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이 서민들이 주거하는 곳일수록 전세금 반환 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건물 앞으로 대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는데 집주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잠적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증보험을 만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보증금 현황까지 정확하게 임대인이 중개사나 아니면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걸 허위도 알려줬다든지 안 알려줬을 때는 형사처분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조금 고의적으로 좀 사기성이 있는 건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집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그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 피할 수가 없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세를 살다가 이제 뭐 집을 사서 간다거나 또 다른 전세로 이사를 갈 때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제 수월하게 그렇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어디가 뭐 얼만큼 올랐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나누시는데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많은 돈이 유입이 됐는데요. 어떤 집주인들은 자기 돈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곳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 갭 투자라고 부르는 이런 투자 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집값이 뭐 오르면야 큰 상관이 없겠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경기가 좀 가라앉거나 돈줄이 막힐 경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특히 2030 세대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고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싸고 좋은 집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매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 통계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2030 세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2,210억 원입니다.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금액이 1,300억 원 정도니까 2배가량 많고 전체 비율로 보면 전체 사고 금액의 62%가 청년층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통계에 잡히는 게 이 정도고요. 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30 세대한테는 말 그대로 전 재산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하셨던 말씀이 비슷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도가 있긴 한데 정작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 모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 안정상품이라고 이 제도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막상 가입을 하려 하면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많거나 대출 비율이 주택 시세의 60%를 넘겼다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업용 오피스텔도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워낙 전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들 기관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비판은 나오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손실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가입 범위를 또 그만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30 세대가 이 정보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맞습니다. 가입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또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의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게 저희가 만나본 전문가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나쁜 임대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들이라도 보호를 하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관련 위반 사실이 있는 임대인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비슷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